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주요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요즘 며칠간 계속 이 정부의 정말 수상한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수상한 것 같습니다. 파면 팔수록 더 수상하고 이상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팬데믹 사태의 근원지로 알려졌던 중국 후베이성 우한 수산시장은 코로나 기원과 전혀 상관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우한 연구소 인공합성으로 모아지며 중국이 점점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과 친중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입장은 이번 팬데믹의 시작이 우한 수산시장의 천산갑과 박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뒤집는 증거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되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야생보전 연구팀은 현지 시각 8일 네이처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중국 우한 수산시장에서는 바이러스의 유전적 기원으로 알려진 천상갑과 박쥐가 전혀 유통되지 않았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중국 현지 연구원들과 함께 2017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수산시장 전역에서 이루어진 거래 기록과 유통 자료, 상인 인터뷰 등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이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수산물과 축산물은 물론 오소리와 너구리, 개, 고슴도치 등 38종의 야생동물 47,381마리가 유통되었고 이 가운데 박쥐와 천상갑은 단 한 마리도 판매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팀은 이끈 데이비드 맥도날드 박사는 중국 중부지역 문화에서는 박쥐를 소비하는 문화가 없으며 이 지역에서는 천상갑 역시 유통되지 않는다라며 중국과 세계보건기구가 바이러스의 기원으로 지목한 우한 수산시장과 박쥐, 천상갑은 어떠한 연관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우한 수산시장에서 유통된 박쥐와 천상갑의 자연적 변이가 이번 팬데믹의 원인이라는 중국과 WHO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 의원은 미 국무부가 입수한 사스의 비자연적인 기원과 인공 신종 바이러스 유전자 무기라는 문서를 인용해서 코로나는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낸 생물 무기며 현재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보다 15배가 넘는 치사율을 가진 슈퍼 바이러스가 또 준비되고 있다고 폭로해 향후 팬데믹 기원과 책임 문제를 놓고 중국과 국제사회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WHO 사무총장 완전히 그냥 시진핑의 쫄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죠. 에티오피아 출신인데 에티오피아에 돌아가면 지금 거의 감옥에 갈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중국에게 더 달라붙는 것이 아니냐, 이 게브레수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WHO에서는 우한 수산시장에서 유통되었던 저우산 군도의 박쥐가 자기들끼리 여기서 물어뜯고 이렇게 하면서 피 흘리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자연적인 어떤 그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코로나가 기원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이 코로나가 환자가 처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19년 11월 이전까지 2년간의 이 자료조사를 다 했더니 이 우한 수산시장에서는 박쥐와 천상갑은 안 팔더라 이겁니다. 왜냐? 이 지역 사람들이 박쥐와 천상갑 안 먹더라 이겁니다. 이것은 문헌, 이 여러 가지 문헌 등을 비롯한 그 문화 연구까지 다 해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은 문화가 박쥐와 천상갑을 먹는 문화가 아닌데 시장에서 그걸 왜 파냐?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가 처음 발언했을 때 미국으로 지금 망명을 간 옌리먼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들이 알기로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박쥐를 연구를 했고 그 박쥐의 사체가 우한 수산시장으로 갔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발견됐다라는 건데 분명히 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 우한 수산시장에서는 박쥐를 사고 팔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당시 중국 정부는 박쥐가 그냥 가득가득 담긴 그런 철망을 대량 공개를 했어요. 정말 끔찍할 정도로 공개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결국은 중국 공산당이 갖다 놓은 거다. 왜? 박쥐에서
발언했다라고 한 것을 증거, 증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의 랜디 폴 의원은 과거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중국 기원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든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사스도 중국이 만든 생물학 무기인데 이 사스가 너무 약하니까 코로나를 만들었고 근데 코로나도 생각 외로 살상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코로나보다 15배로 더 강력한 살상력을 가진 즉 사망 확률을 가진 신종 바이러스를 지금 우한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게 이제 폼페이오가 입수한 정리한 문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지금 미 의회에서 상원 의원이 계속 방송 출연해서 지금 이제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는 제대로 한번 뒤져봐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거듭 말씀드렸듯이 돌연변이를 통해서 자연 상태에서는 이종 간의 즉 짐승과 또 그 짐승 중에서도 파충류다 양서류다 뭐 여러 가지 그 짐승들과 이 사람이 감염이 되는 이런 돌연변이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한한 바이러스가 나왔다. 그것도 아주 감염이 잘 되게끔 세팅이 기가 막히게 된 바이러스가 나왔다. 이건 연구소에서 만든 거다. 그럼 왜 만들었냐? 전 세계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때 또 정말 놀라운 것이 자 우리가 2020년 1월 설 연휴 직전에 이 코로나 관련한 뉴스가 확 나왔죠. 그런데 중국은 2020년 2월에 이 코로나 백신 관련 특허를 신청했어요. 원래 생물학 무기를 만들려고 하면은 독을 만들려고 하면 그 독의 해독제까지 같이 개발합니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당하지 않죠. 그래서 생물학 무기를 만들려고 하면은 무기를 만들고 백신까지 같이 만듭니다. 그래야 자기 군이 당하지 않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중국 공산당은 이미 코로나19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고 이게 세계적으로 확 팬데믹이 딱 확산된 그 시점에서 자기네들은 특허 신청을 딱 해버리고 전 세계에 돈을 쓸어 담겠다 또는 전 세계를 통제하겠다 이런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인류 최악의 범죄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 반드시 밝혀내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동참해야 할 일이 있으면 동참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국 독자적인 대북 관광사업 재개와 김정은 달러박스 복원을 추진하며 미 국무부와 연달아 마찰을 빚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불러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미 국무부로부터 2차례나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다며 강력 경고를 받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중명 아난티그룹 회장에 이어 이번에는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만나 대북 현금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인영은 9일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서울청사 장관실로 불러 개별 방문을 시작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면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반도 평화 미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며 대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인영은 한미 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잘 마무리되면서 남북관계에서 우리 역할이나 공간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상황을 기대하게 됐다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 심지어 북한조차 반대하고 있는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북한 개별 관광이란 현 정부가 지난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제3국 여행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을 북한으로 관광 보내는 꼼수로 비난을 받아왔는데요. 북한에 막대한 달러를 쥐어줄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유사시에 북한의 인질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무엇보다 개별 관광 자체도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우려 때문에 사장된 개념이었습니다. 현재 미 국무부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2번이나 이인영의 돌발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음을 경고했는데요. 안팎의 반대와 우려, 불법성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의 소나기에 현금과 인질까지 쥐어주려 하는 이인영, 도대체 북한과 어떤 관계인지 충성심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의 하트를 날리고 있는 것인지 이쯤 되면 이 사람에 대한 근원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사 좀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죠? 아니, 국제사회가 미국이 이건 안 된다라고 6월 1일, 6월 5일 연속으로 대북제재 유지되고 있다. 주변국들과 함께 계속 대북제재를 해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현정은 만나고 나서 한번 들었죠. 그리고 아란티그룹 이중명 회장 만나고 나서 또 경고 또 받았죠. 그랬는데 이제 한국관광공사 사장 불러서 한국관광공사 사장 안영배라는 사람은 그냥 뭐 당내 인사입니다. 김대중 때부터 노무현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제 활동을 했었고 청와대 행정관 노무현 때는 이렇게 하고 노무현 재단 사무처장을 했었고요. 뭐 그러다가 이제 이 관광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여기 낙하산 꽂혔어요. 그러니까 2년 같은 당내 중진이 불렀다는 것은 이건 이제 호출을 한 것이고 여기에서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내린 것이죠. 사실은 안영배 정도 급에서는 명령 받은 거죠. 오더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인영은 지금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의 이 국무위원인지 조선노동당의 하수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국제사회가 이렇게 지금 안 된다. 대북제재 위반이다. 대북제재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국제제재를 받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 정말 이 사람이 정체가 뭐냐? 이거를 봐야 된다. 조사해 봐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법 또는 단어 선택 이런 거 굉장히 유심히 보는데요. 자, 이인영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잘 마무리되면서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성과적으로. 여러분들 성과적으로 성과 있다. 성과 있게 마무리되었다. 성과가 크게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성과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하죠. 이런 내용은 주로 북한 문화어에서 나오는 그런 발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찬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어에 많이 씁니다. 그런데 자랑찬 이런 말 잘 안 하죠. 크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문법을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북한은 자랑찬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똑같이 분명히 같은 글인데도 한국은 자랑찬이란 말을 안 씁니다. 그리고 성과적으로 이런 말 안 해요. 성과가 크게 높은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수식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바로 그냥 성과적으로 자랑찬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사람의 발언이 지금 성과적으로 이 말은 자신도 모르게 문화가 그냥 튀어나왔다. 그리고 제3국을 통한 우회 관광시켜라 라고 지금 안영배에게 오더를 내렸는데 이게 뭐냐? 중국 여행사에게 돈을 주고 한국 관광객을 중국 여행사에게 보내서 그 중국 여행사가 가이드를 해서 북한으로 들어가고 돈은 중국 여행사에 주는데 중국 여행사에서 한번 쿠션을 주고 여기서 이제 북한으로 입장료나 뭐 여러 가지 요금을 또 주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중국에게 줬으니까 제재 위반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거는 제재 위반이다라고 국제사회와 미국이 유권 해석 내렸습니다. 그럼 미국이 유권 해석 내리면 뭐 우린 다 들어야 되냐? 예, 들어야 됩니다. 왜냐? 미국이 제재를 내리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꼬아도 들어야 됩니다. 아니 꼬아도 들어야 되고 기분 나빠도 들어야 됩니다. 왜? 생존해야 되니까. 생존하면 뭐 생존 자존심이 더 중요한지 자존심 중요하면 이놈처럼 되는 겁니다. 북한처럼. 여러분들 풀뿌리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아주 이렇게 잘 살려면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바로 국제 질서입니다. 그 엄연한 현실을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엄연한 현실까지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자의 정책 그리고 문화 단어가 툭 튀어나온 이런 정책 이거 진짜 한번 조사해 봐야 될 자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인데요. 여기는 또 한술 더 뜨는 자죠. 주요 선진국들이 대중국 압박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G7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공개적인 친중 선언을 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용이 중국 왕이와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입장에 공감하며 공개적인 친중 선언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문제가 핵심 이슈로 논의될 것으로 예고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일명 G7 회의를 앞두고 정의용이 중국 공산당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전화통화를 갖고 미국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장들을 쏟아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9일 왕이는 정의용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냉전적인 사고로 가득 차 집단 대결을 부추기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아 중국은 강력히 반대한다 라며 중국과 한국은 우호적인 이웃이자 전략적 동반자이니 정치적 공동인식을 지키고 왜곡된 리듬을 타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12곡직을 지키고 정확한 입장을 고수하라 라는 내정 간섭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용은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 라며 한국은 한중 전략 동반자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있고 양안 관계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중국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서 한중 관계에 더 많은 동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과 양안 관계 민감성 인식이라는 발언은 최근 대만 정상국가화와 외교관계 복원을 준비 중인 미국 등 서방 세계의 기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인데요. 정의용은 이에 더해 중국과 정치적인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발언을 해서 현재 미국과 서방 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1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시진핑의 조기 방안을 요청했고 왕毅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외교부 발표에는 시진핑 방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는데요. 상황 한번 모시겠다고 국가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이 정권, 그들이 섬기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지 중국 공산당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 통일부 장관은 그가 섬기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조선노동당, 외교부 장관은 그가 섬기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이냐? 이게 무슨 나라냐? 왕毅를 만나기 위해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군 수송기까지 타고 가서 중국 샤먼에 가서 왕毅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왕毅와 또 전화통화를 하는데 이제 경고 메시지를 들었죠. 그런데 한국 외교부 발언 그리고 그 한국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받아서 보도한 우리 언론에는 일제히 시진핑 중국 주석의 조기 방한 논의라는 것만 있습니다. 조기 방한이라고 하는 것은 방한하기로 했는데 더 빨리 와라 이 말인데 시진핑은 방한하겠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조기 방한 이 말 하는 것도 웃긴 거 아닙니까?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문법 따지는 사람인데 조기 방한은 방한하기로 했으니까 했는데 기왕이면 더 빨리 오세요 이건데 방한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뭐 그렇거나 말거나 시진핑이 오든지 말든지 그건 그게 뭐라고 도대체. 어쨌든 중국 외교부에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그냥 오직 한국에 대해서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밖에 없는데 무슨 짓이냐. 정말 기가 차는 내정 간섭인데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냉전적인 사고로 가득 차 집단 대결을 부추긴다. 그래서 지역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중국은 강력히 반대한다.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은 우호적인 이웃이자 전략적 동반자이니 정치적 공동인식을 지키고 자 미국은 우리 한국에게 가치동맹이라고 합니다. 공유된 가치, 같은 가치,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죠.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정치적 공동인식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사회주의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우리 편에, 중국 편에 서 있는 그 입장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리듬을 타서는 안 된다. 이건 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일어나고 있는 이 사조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왜곡된 리듬이죠. 여기 반중 정서에 니들 동참하면 안 돼. 라는 말이고 그리고 한국은 12곡직을 지키고 정확한 입장을 고수하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입장 똑바로 해. 괜히 미국에 가서 이 말하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하면 안 돼. 이관되게 중국 편에 서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안 그러면 죽는 줄 알아. 이 말이죠. 기가 찬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구한말 시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한국 외교권을 청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 시대도 아니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정의용은 또 맞다. 또 양안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아니 미국에게 또 그렇게 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용이 도대체 섬기는 나라는 누군지
섬기는 국민은 누군지 정말 수상한 자들이 대한민국 국무위원회 득실득실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없습니다. 진짜 큰일입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사회주의로 가지 않도록 잘 지켜보고 눈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이게 중국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게 이제 미국이 말하는 화웨이 같은 5G, 이 화웨이 제재 같은 이런 분야에 같이 동참하기로 한 그런 내용 분명히 한미 정상회담에 했죠. 그런데 분야별 협력을 더 강화한다. 5G 미국이 어쩌고 하는 거 동참하지 마. 계속 우리 화웨이 거 써. 이 말인 것이거든요. 이게 알겠습니다. 제발 우리 상황 황제 폐하까지 빨리 좀 그냥 폐하 빨리 보내주시면 오시게끔 해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